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김겨울입니다. 최근에 라이브를 좀 많이 해서 이렇게 편집 영상으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. 그 라이브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요새 무슨 책 읽으세요? 라고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셔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책이 사이펜 시리즈라는 시리즈를 읽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.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. 그래서 오늘은 그 시리즈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SF라는 이 장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SF라고 하면 여러분 너무 흔하게 잘 접해서 알고 계시리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. 사이언스 픽션의 줄임말이죠. 사실 미국에서는 SF라고 안 하고 사이파이라고 부르죠. 사이언스 픽션 줄여서. 그래서 이 사이파이라고 하면은 그 말 그대로 과학 공상 소설이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과학적인 상상력을 이용해서 과거의 지구 혹은 미래의 지구 혹은 지구가 아닌 우주의 어느 곳 같은 데서 벌어지는 굉장히 기발한 일들을 다루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그거 공상 얘기 아니야? 공상과학 소설이 뭐 그거 읽어서 어땠어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사이파이만큼 정치적인 장르가 없기도 합니다. 현실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의 어떤 특정 부분을 상상력을 발휘해서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.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모두 죽지 않는다면? 의료기술이 아주 발달해서 아무도 죽지 않는다면? 그런 사회를 상상을 해보는 거죠. 혹은 이런 상상을 해볼 수도 있죠. 전쟁을 막 하다가 이제 우리가 핵무기가 막 발달을 했잖아요.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다 지표면 아래로 내려가서 거기에 다 피난을 해 있고 지상에선 로봇들끼리 싸우는 거예요. 인공지능을 막 개발해서 그런 지상에서의 전쟁과 지하에서의 생활이 분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? 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실의 어떤 특정 부분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그런 소설들이 많은데요. 사실 굉장히 그 안에 정치적인 메시지나 철학적인 메시지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테드 창이라는 작가 같은 경우에도 단편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메시지들이 많아요. 여기서 막 다 썰을 풀고 싶지만 테드 창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 따로 하기로 하고요. 그래서 저는 사이파이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. 그러니까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과학책을 좋아하고 또 기발한 아이디어를 구경하는 거를 너무 재밌어 해서 사이파이를 읽는 편인데요. 그 사이파이라는 분야 자체가 뭐 아주 오래된 분야는 아니긴 합니다. 그 허버트 조지 웰즈라는 작가가 쓴 타임머신이라는 그 소설이 거의 약간 뭐랄까 조상님 같은 느낌의 사이파이의 시초 같은 느낌의 소설인데요. 그 즈음부터 해서 이제 그 뒤로 공상과학 소설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 작가가 정말 많잖아요.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뭐 아서 클라크, 아이작 아시모프, 로버트 하인라인 같은 유명한 작가 외에도 뭐 유명한 작가들 정말 많죠. 뭐 필립 K. 딕이나 커트 보네거트, 뭐 레이 브래드버리, 러브크래프트, 뭐 테드 창, 뭐 정말 많은 유명한 작가들의 사이파이가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까지 나는 사이파이를 읽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입문을 해야 되나 라고 조금 막막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시리즈가 그런 분들께 좀 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소개해드릴 시리즈는 사이펜이라는 시리즈예요. 전자책으로만 나오고요. 거의 대부분이 단편에서 중편 정도의 분량을 자랑하는 소설들입니다. 그 사이펜 시리즈가 지금 제가 알기로 한 70편이 넘게 나와 있거든요. 근데 작가들의 면면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이 많이 포진을 해 있어요. 제가 처음 이 사이펜 시리즈를 접하게 됐던 게 신혜가 갑자기 저한테 그 링크를 카톡으로 띡 보내더니 야 커트 보네거트 소설인데 무료야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커트 보네거트 소설이 무료라고? 이러면서 들어가서 봤더니 그 커트 보네거트 소설 중에 To Be or Not to Be라는 소설이 있어요. 굉장히 짧은 사이파이 단편인데 그게 무료인 거예요. 전자책이. 웬일이니 이러고 이제 받아서 읽었는데 그 시리즈를 이제 보다 보니까 필립 K. 딕 소설도 있고 러브크래프트도 있고 레이 브래드버리도 있고 막 그 외에도 제가 몰랐지만 굉장히 질 좋은 사이파이 소설들이 막 포진을 해 있더라고요. 그때부터였을까요? 제가 통장이 털리기 시작한 게. 보통 우리나라에 번역되는 사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뭐 중편이나 장편의 유명한
작가의 유명한 소설이 좀 번역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런 휴고상이나 네뷸러상을 받은 유명한 소설들, 그런 게 번역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, 그렇게 잡지에 기고됐던 짧은 단편들, 특히 유명하지 않은 작가들의 단편을 만나보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. 근데 이 시리즈에는 거의 막 너무 좋은 소설들이 막 있는 거예요. 근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. 제일 비싼 게 제가 알기로 한 3,000원? 그러니까 이게 소설 한 편씩을 팔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팔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무료 소설도 몇 개 있고 짧은 거는 500원짜리부터 뭐 길게는 3,000원짜리까지 정말 저렴하게 이런 질 좋은 사이파이 단편들을 만나볼 수 있다니라는 거에 너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. 그 출판사 쪽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알라딘 그 굿즈 받고 싶을 때 책 사잖아요. 근데 다 넣었는데 48,000원이야. 그래서 책을 한 권 넣으면 너무 좀 비싸잖아요. 만 얼마니까. 그럴 때 이제 2,000원짜리를 하나 넣어서 굿즈 5만 원을 맞추고 좀 그런 식으로 한 적도 사실 많습니다. 가격이 저렴한 건 말씀드렸듯이 이제 분량이 짧기 때문이죠. 이 짧은 분량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왜 전에 휴가 갈 때 읽기 좋은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동 시에 뭘 읽는 게 은근히 되게 양이 쌓이면 되게 많거든요. 저는 지하철을 타고 어디 이동을 할 때 이렇게 책을 읽는 걸 좀 좋아하는데 어디 이동할 때 사이파이 단편 하나를 읽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냥 술술술술 읽다 보면 그냥 뚝 끝나는 단편들도 되게 많아요. 사실 그 정도 분량이면 거의 꽁트라고 불러야 될 정도의 그런 단편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분량이 짧아서 한 호흡에 쑥 읽기도 너무 좋고 읽고 나서 뭐 이렇게 멍 때리면서 생각하기도 좋고 그리고 제가 또 이 시리즈를 좋아하는 점이 뭐냐면 팩이 몇 개 나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필립 K 딕 팩이 있는데 그럼 필립 K 딕 소설들만 이렇게 모아져 있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구매가 가능하고요. 뭐 스페이스 오페라 팩 해가지고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하면 이제 우주를 모험하면서 벌어지는 일들 영화로 따지면 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같은 종류의 그런 서사를 보통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하는데 뭐 스페이스 오페라만 모아놓은 팩도 있고요. 그러니까 우주에서 뭘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보시면 될 테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팩은 요새 읽고 있는데 디스토피아 팩이 있습니다. 디스토피아 팩에는 디스토피아를 다룬 소설들만 이제 당연히 모아놓은 팩이어서 너무 행복하게 읽고 있는데 그 디스토피아 팩도 되게 알찬 게 그 디스토피아 팩에 들어있는 소설 중에 하나가 그 아인랜드의 형제들의 궁전이라는 소설이 하나 들어있어요. 이 형제들의 궁전이라는 소설에서는 1인칭이 우리예요. 2인칭이 너희예요. 그러니까 나라는 말이 없는 아예 없는 사회고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뭐 평화 3-771호 이런 식으로 사람을 부르는 그런 디스토피아 사회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거든요. 근데 저는 아인랜드라는 작가를 잘 몰랐거든요. 그래서 읽고 나서 너무 좋아서 아인랜드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너무 유명한 작가더라고요. 너무 갑자기 약간 책알못이 된 느낌? 저 근데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. 제가 몰랐던 새로운 작가를 발견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미국의 보수주의, 객관주의 막 이런 사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작가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 책을 또 보관함에 사이파이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소설들이 이제 이 시리즈 안에 많이 포진을 해 있거든요. 일단 디스토피아 팩이 있다는 것 자체로서 저는 이미 모든 마음을 뺏겨버렸기 때문에 아마 모니터 밖으로 막 이렇게 막 느껴지실 것 같아요. 제가 이 시리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가 화면 밖으로 막 뚫고 나오지 않나요? 보여드릴까요? 리디북스 보시면은 이게 다 사이펜 시리즈 사이펜 시리즈가 지금 막 난리 났죠. 그래서 사이파이에 입문은 하고 싶은데 혹은 사이파이에 관심은 있는데 뭔가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장편은 끝까지 못 읽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망설여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 시리즈 너무 좋아해요. 제가 이 시리즈로 시작을 해보시면 이제 후회 안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. 그 같은 출판사에서 제가 알기로 미스테리 컬렉션도 나와 있거든요. 편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
장점은 동일하니까 이게 종이책이 없어요. 전자책으로만 읽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전자책 리더기 있으신 분은 그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고, 리디북스는 제가 알기로 컴퓨터로도 읽을 수 있을걸요? 그래서 컴퓨터로 읽으셔도 될 것 같고, 이 시리즈의 단점이 뭐냐면 오탈자가 좀 있어요. 약간 거슬리기는 하는데 뭐 못 봐줄 정도는 아닙니다. 약간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소개해드린 이 사이펜 시리즈가 여러분이 SF에 입문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오세요.